오늘 중국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시진핑을 비협조적인 행동으로 화나게 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푸틴이 트럼프와 거래했을 것이라 의심합니다. 베네수엘라를 우크라이나와 맞바꿔 영향권을 나누는 의미입니다. 크렘린이 블라디미르 푸틴과 전략협정 체결한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를 지지하지 않기로 하자 이는 중국의 불쾌감을 불러일으켰고 베이징 전략가들이 모스크바와의 파트너십을 제고하게 했습니다. 이 사실은 잘 아는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더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제가 상기시켜 드리자면 중국 외교관들은 니콜라스 마두로가 미국인들에게 체포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중국 외교부 장관은 체포 몇 시간 전 마두로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지지하니 걱정하지 마. 우리는 내 편이야 라고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러시아는 이미 카라카스에서 자국 외교관을 철수했지만 좋은 동맹인 중국에는 아무 경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는 더욱더 베이징에 굽히고 경제적으로도 사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 유랄스 원유 수입을 크게 늘려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러시아 선전 매체들은 이를 슈퍼 파트너십이자 대단한 소식이라 계속 주장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중국은 인도가 거부한 그 원유를 엄청난 할인 가격에 사들이고 있었고 베이징은 이제 시장에서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 원유를 원개 가까운 가격으로 가져가고 있을 뿐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채널 링크는 영상 설명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하게 느껴진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와 계좌를 통해 이 유튜브 채널을 후원하거나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타임스는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시진핑이 베네수엘라 문제로 푸틴에게 화가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이 전략적 및 군사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한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크렘린이 지지하지 않은 것이 중국에서 불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모스크바와 계속 긴밀히 지내야 할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앞서 말하자면 베이징에서는 이미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끝낼 때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이익 외에도 중국에는 단점이 많고 이미 러시아로부터 얻을 이점은 모두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뽑아냈고 사실상 더 이상 뽑아낼 것도 없습니다. 매체 인터뷰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베네수엘라 상황 평가와 12월 말 카라카스에서 외교관 및 가족 추가 철수 결정을 중국과 공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중국은 예상치 못한 기습을 받았습니다. 미국 특수부대의 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가 체포되어 미국으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마약 밀매 조직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가 체포되기 불과 몇 시간 전 그는 카라카스에서 추 샤오티와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의 라틴 아메리카 특사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이 만남 이후 중국 외교부 장관은 베네수엘라 외교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그는 베네수엘라의 주권과 국가 안정을 지키는 데 확고한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몇 시간 후 마두로바가 체포되고 미국인과 중국인은 매우 어리석게 보입니다. 이 모든 일은 베이징에서 불쾌감을 불러일으켰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부 계층에서는 미국의 급습 동안 베네수엘라에 있던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침묵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 모스크바와 워싱턴 간의 협력의 증거라는 추측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러시아인들은 어떻게 외교관들과 그 가족들을 대피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걸까요? 미국 작전 며칠 전 시진핑은 푸틴이 적을 위해 일할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들리든 간에 미국의 작전은 시끄러운 외교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의 실제 역량이 제한적임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문화에서 체면을 잃는 의미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중국 관리들이 니콜라스 마두로와 만난 지 몇 시간 만에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에 체포돼 중국인들에게 큰 망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문화에서
이것은 허리 아래로 떨어지는 굴욕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이익보다 해가 더 크다는 논의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자신의 질서와 통제 가치관과 다른 행동을 하는 파트너와 얽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오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국제 규칙 준수를 주장하며 세계 무대에서 안정화 역할을 하는 힘이라는 이미지를 말이죠. 즉, 시진핑은 줄곧 자신을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타임스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가 고립되면서 중국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지만 두 나라의 밀착으로 인한 비용도 분명하다고 니콜라스 마두로가 체포되기 직전 인터뷰에서 베이징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전 학장이자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전략가 중 한 명인 지하 징호 교수가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비용 중 하나로 중국과 유럽의 현재 및 미래 관계 악화를 꼽았으며 우크라이나에서의 갈등 해결이 중국에 이로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두로가 축출되면 중국은 큰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수십억 달러의 대출을 제공했는데 베네수엘라가 상환할 수 없게 되자 이 대출을 일부 석유로 갚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월 3일 마두로가 장악한 뒤 베네수엘라에서 중국행 석유 유조선이 한 척도 출항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은 남미 국가의 석유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고, 현재 그 나라의 석유를 실은 유조선들은 오직 미국으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2025년 하반기에 중국은 매일 약 44만 달러 상당의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수입했으며 이는 전체 수입의 약 4%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당한 수치입니다. 베이징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지난해에만 치아니에 석유화학 단지 건설에 약 10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곳은 광둥성으로 오직 매우 무거운 베네수엘라산 원유만을 정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즉, 이 공장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능하긴 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베네수엘라 문제로 인해 모스크바의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제재로 인해 인도의 정유 공장들이 수입을 중단한 러시아산 유랄스 원유의 수입을 급격히 늘렸습니다. 성급한 결론은 금물입니다. 러시아는 중국이 자국 석유를 더 산다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 달간 중국행 러시아산 원유 해상 공급량이 하루 150만 배럴을 넘어 지난해 평균보다 30만 배럴 많았습니다. 인도의 유랄스 원유 수입도 3배 늘어 하루 26만 배럴에 달했습니다. 4분기에요. 올해 1월에는 유랄스 원유의 수입이 추가로 70% 증가하여 하루 44만 7천 배럴에 달했습니다. 2023년 4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전 이후 러시아산 원유의 사상 최대 할인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도에 팔려던 모든 원유를 살 준비가 있지만 시가로 사지는 않을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러시아 항구에서는 유랄 원유의 할인 폭이 배럴당 26, 28달러에 달하고 중국 항구에서는 여기에 10달러가 더해집니다. 이런 할인을 이해하자면 이런 할인은 원유 판매를 적자로 만든다는 뜻이고 중국은 이런 상황에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할인을 주세요. 평균적으로 37달러, 배럴당 37달러 할인을 계산해보세요. 이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현재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64달러인데 여기서 37달러를 빼면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사는 가격이 나옵니다. 대형 인도 정유소의 경우 유럽연합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는 12월 이후로 러시아산 원유를 거의 정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 수입 유랄스 원유가 하루 약 50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이제 이 엄청난 할인을 받은 배럴들이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받는 전체 평균 할인액은 37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석유업자들은 인도용 원유를 모두 중국에 파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석유 판매의 어려움 때문에 러시아 석유 회사들은 오히려 증산이 가능한 오펙 플러스 쿼터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중국 측의 의심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이징에서는 모스크바가 베이징을 우회해 현재 워싱턴 행정부와 합의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우크라이나와 맞바꾸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베이징을 배제한 채 영향권을 나누는 일종의 거래에 대한 의심입니다. 미국의 급습 이후에 말이죠. 많은 언론이 2019년 의회에서 피오나 힐의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1기 백악관 러시아 담당자였습니다. 힐은 당시 러시아 관리들이 여러 차례 이런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더 자유를 주면 모스크바가 니콜라스 마두로 지원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매우 이상한 제안이었습니다. 힐은 이것이 공식적인 제안이 아니라 암시, 유도, 눈짓, 거래를 하자는 제안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같은 해 4월 모스크바를 방문해 크렘린에 우크라이나와 베네수엘라 문제는 무관하다고 분명히 알리려 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중국에서는 의심이 커졌고 푸틴은 베이징에서 배신자나 후원자, 변절자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설명의 링크와 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건강 잘 챙기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